모르면 놓치는 통신지원금 최대 80만 원까지 인터넷 끝판왕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통신지원금 확인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리니까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데뷔전 이후에 이제 다음 경기를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지난주 경기가 끝나고 이 MLS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제 모든 경기에 대한 리뷰와 분석을 올려주거든요. 메인은 손흥민 데뷔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흥민 데뷔전 어땠나?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부터는 어떻게 뛸 것이냐? 이런 분석글을 리그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내보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 오르다즈, 부안가, 손흥민 요 세 명의 쓰리톱이 조만간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가 날 것 같다 라는 이제 보도였거든요. 일단 처음은 손흥민이 선수 생활 대부분 왼쪽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윙어를 했었다. 그러나 우리가 2년 전에,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한 초반에 손흥민이 최전방 공격수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최전방 공격수의 역할은 수비 라인을 돌파하는 라인 브레이킹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인버티드 윙어, 그러니까 손흥민처럼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는 선수들 있죠. 특히나 호날두, 손흥민, 레시포드 이런 과죠. 왼쪽에 있다가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이런 스타일의 선수들이 나이가 들면서 보여주는 특이한 발전 과정입니다. 호날두도 마찬가지고 이제 폭발적인 스피드가 측면에서 많이 나오지 않는다면 최전방에 배치를 해서 이제 내려오는 빈도를 조금 줄이고 앞쪽에서 라인 브레이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LAFC에서도 손흥민에게 이 원톱 자리를 맡길 것을 제안한 것이 당연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LAFC의 경기 운영 자체가 대부분 공간 활용에 달려 있습니다. LAFC의 경기를 보면요, LAFC가 볼 점유를 굉장히 많이 하는 팀이에요. 그런데 수비를 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LAFC의 경기 운영이 공간 활용에 달려 있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상대가 볼을 잡았을 때는 이제 막 달려드는 수비, 공격적인 수비를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기다리는 수비랍니다. 그래서 상대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올라오면 튀어나가는 이런 경기 운영을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경기 장면 몇 개 보여드리면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서도 이제 공격수들이 내려와서 다 수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수비 라인도 어느 정도 이제 일정 라인까지 올라와 있고 손흥민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려드는 것보다 약간 기다리면서 여기서 이제 뺏어서 역습을 한다. 그래서 공간 활용이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LAFC가 손흥민에게 원톱을 맡긴 것은 LAFC 자체가 공간 활용을 많이 하는 그런 공격 방식을 취하고, 그리고 손흥민이 여전히 나이가 이제 들긴 했지만 매우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는 뭐 90분 내내 막 경기장을 내달리는 그런 플레이는 좀 하기가 힘들지만 언제 어떻게 필요한 상황에서 스피드를 적절하게 활용해야 될지 아는 데 있어서 세계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손흥민을 원톱으로 기용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미 MLS 최고의 왼쪽 윙어 부앙가가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을 왼쪽이 아니라 부앙가를 다른 쪽에 배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왼쪽에 놔두고, 왜냐면 부앙가는 손흥민과 좀 다른 스타일이에요. 부앙가는 이제 오른쪽이나 중앙에서 잘 못 뛰는 스타일이고요. 그쪽에서 뛰었을 때 퍼포먼스가 안 좋았거든요. 왼쪽에서만 잘 뛰는 선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앙가를 다른 데로 밀어내는 것은 팀 입장에서도 손해였다. 그래서 부앙가를 왼쪽, 손흥민을 최전방에 배치하는, 물론 이제 이 부앙가와 손흥민의 호흡 자체가 100%는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초반에 이제 리턴이 별로였던 상황들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고, 연습이 되면 부앙가와 손흥민의 조합도 분명히 LAFC가 잘 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여기서 더 이제 주목했던 부분이 부앙가에 더해서 이 오르다즈가 손흥민 선수에게 스루 패스 넣어줬던 그 선수거든요. 뒤에서 패스를 잘해주는 선수예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오르다즈가 많이 뛰어다니고 기술도 뛰어나고 포지션 구분이 없는 선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오르다즈가 올해는 대부분의 출전 시간을 센터 포워드로 보냈습니다 였어요. 그러니까 오르다즈가 왜 원톱으로 나왔었냐면 지루가 적응을 좀 못했죠, 원톱에서. 그래서 이제 LAFC 때는 지루가 원톱에 나올 때는 오르다즈가 측면에서 뛰는데, 지루가 빠지거나 지루가 안 나올 때는 오르다즈를 그냥 원톱으로 배치를 했어요. 약간 오르다즈가 어떤 스타일이냐면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뛰는 알바레즈 같은 스타일입니다. 알바레즈가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역량도 뛰어나지만 알바레즈의 장점이 맨시티에 있을 때도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스타일이잖아요. 왼쪽 오른쪽 가리지 않고. 그래서 어디든 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오르다즈가 원톱도 뛸 수 있고 왼쪽 오른쪽도 다 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오르다즈가 처음에는 왼쪽에 나왔었고 선발 라인업에서는, 그리고 부앙가가 들어오니까
오르다즈가 원톱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들어오니까 오르다즈가 오른쪽으로 갔어요. 지난 경기에서. 그래서 부안과 손흥민 연속으로 이제 들어오는 과정에서 오르다즈가 왼쪽, 중앙, 오른쪽. 그러니까 계속 이제 빈 곳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유형을 가진 선수들, 많이 뛰는 선수, 헌신하는 스타일의 공격수들은 주변 선수들의 스타일을 살려주는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죠. 그래서 뭐 알바레스 같은 경우도 뭐 지금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알바레스 같은 경우에도 맨시티 했을 때는 주변 선수를 되게 잘 살려주는 스타일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표현을 쓰냐면 MLS에서도 우리는 오르다스가 플레이메이커처럼 뛰는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이 라인을 통과해서 뛰어나갈 때 오르다스가 손흥민을 도와주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팔렌시아에게도 공간이 생겼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르다스가 앞으로 손흥민을 도와줄 가능성이 꽤 높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떤 거였냐면 기본적으로 최종 수비 라인이 LAFC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수비 라인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상대가 이제 라인을 올려서 이렇게 압박을 하게 될 텐데, 여기서 상대의 공격을 끊어내는 순간 역습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오르다즈가 안쪽으로 들어와 준다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그러면서 손흥민은 뛰어나갈 수 있게 요 구도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르다즈에게 볼이 가고 오르다즈가 패스 능력도 뛰어나니까 손흥민에게 패스를 넣어준다. 그러면 이제 오르다즈가 안쪽으로 들어왔으니까 손흥민이 뛰어나갈 때 중앙에서 뛰어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동선이 구상될 예정이다 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 자체도 이렇게 오르다스가 들어오니까 손흥민이 라인을 통과하면서 안쪽에서 바깥쪽, 그러니까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달려나간다 라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PK 얻을 때도 여기 오르다즈가 있고요. 오르다즈가 약간 내려와요. 이제 부안가가 여기서 이제 뛰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이제 앞에서 뛰어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오르다즈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볼을 잡고 플레이메이커처럼 패스를 찔러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패스가 앞으로 나가면서 손흥민 선수가 중앙에 있다가 바깥쪽으로 뛰어나가면서 오르다즈가 안쪽으로 들어왔으니까 요 오른쪽 공간을 쓰면서 달려나간다. 그러면서 PK가 만들어졌다 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까 이 MLS에서 설명했던 장면이 이런 장면도 있어요. 이 장면 보면 부안가, 손흥민, 오르다즈거든요. 근데 요 이제 세 명이 역습을 진행하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어요. 특히나 이 손흥민 선수가 일단 움직임, 아까 이제 MLS에서 이야기했었던 적절한 타이밍에 본인의 스프린트를 사용한다, 스피드를 잘 사용한다. 이게 어떤 거냐면 손흥민 선수가 특히나 그 포스테쿨루 감독의 원톱 요 자리에서 한창 잘할 때 지지난 시즌에 어떤 거였냐면 뛰어나갑니다. 순간적으로. 왜냐면 부안가가 볼을 잡고 있으니까 수비가 라인이 올라와 버리면 그러면 부안가가 볼을 드리블할 만한 공간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달려나가면서 수비 라인을 뒤로 물러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야 부안가가 볼을 끌고 올라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손흥민이 달려나가면서 수비 라인이 뒤로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안가가 볼을 가지고 있다가 여기에 공간이 생기니까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참 영리했던 게 달려나가다가 내려가죠.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수비 라인만 뒤로 물러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손흥민의 센스라고 볼 수가 있었고, 여기서 이제 손흥민을 발견한 부안가가 패스 주고 본인은 뛰어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손흥민 선수가 꼭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왼쪽에서는 부안가, 오른쪽에서는 오르다즈가 뜁니다. 요 조합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제 원톱으로 뛰어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요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려갈 때는 누군가는 올라가줘야 손흥민 선수가 내려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내려오니까 부안가와 오르다스가 빠르게 안쪽으로 파고드는, 마치 손흥민 선수가 이제 토트넘에서 해리케인 역할처럼 펄스9의 역할을 하는 이런 장면이었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은 다음에 부안가에게 패스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부안가가 이 공간으로 달려나갈 때 오르다즈가 박스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 손흥민 선수가 뒤쪽에 이제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손흥민은 부안가가 안쪽에서 수비를 달고 들어가고 왼쪽에서도 수비를 달고 들어가니까 이 움직임을 보면서 손흥민 선수는 여기서 본인이 뛰어들어갈 공간을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냥 뒷공간으로 막 뛰어들어간다 이게 아니라 다른 선수들이 뛰어들어가면서 수비를 약간 헤집어 놓으면 그때 뭔가 2차적인 플레이를 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 장면에서는 오르다즈가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수비가 다 이쪽으로 쏠립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오르다즈가 수비를 안쪽으로 끌어당기고 부안가가 왼쪽으로 끌어당기면서 뒤쪽에 있던 팔렌시아, 그러니까 아까 그 MLS 분석에도 나왔죠.
팔렌시아가 플레이메이킹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더라. 요게 이 의미거든요. 풀백인 팔렌시아가 요 라인으로 와서 여기서 볼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된다. 근데 이 팔렌시아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팔렌시아는 기본적으로 오버래핑을 막 직선적으로 하는 플레이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 선수는 볼을 잘 다루는 유형의 풀백이에요. 이 선수가 애초에 스페인 선수이기도 하고 이 팔렌시아가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스페인에서도 21세 이하 대표팀을 경기가 한 경기 출전이긴 하지만 21세 이하 대표팀에 뽑힌 적도 있습니다. 리그앙에서 뛰었던 선수거든요. 생테티엔, 보르도 이런 팀들에서 뛰었던 이 선수 자체가 볼을 잘 다루다 보니까 직선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인버티드 풀백처럼 써요. 팀에서도. 그래서 지금 이 장면 보면 약간 포로 같은 스타일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오르다즈가 공간을 만들어주니까 요 공간이 나오면서 오르다즈가 만들어 놓은 공간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부앙가가 팔렌시아에게 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 팔렌시아가 여기서 볼을 잡는 순간 손흥민이 공간을 보고 있다가 뛰어 들어가면 팔렌시아가 여기서 손흥민에게 줄 수 있는 요런 과정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팔렌시아에게 볼이 넘어가요. 부앙가 쪽에서. 근데 여기서 재밌었던 게 팔렌시아가 볼을 잡으니까 상대 수비 라인이 오르다즈와 부앙가 때문에 뒤로 물러났다가 당연히 이 앞쪽에서 팔렌시아가 볼을 잡으니까 다시 라인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달려 나오죠. 막으려고. 근데 달려 나오는 걸 보고 이제 손흥민이 뒤쪽에서 한 발 뒤쪽에서 보고 있다가 뛰어 들어갈 타이밍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비 라인이 올라오니까 수비 라인이 올라오는 순간 손흥민은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팔렌시아의 플레이메이킹 패스를 공급하는 능력이 발휘가 되면서 손흥민에게 패스. 요 장면이 나왔죠. 이것도 어쨌든 이 동선으로 보면 오르다즈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팔렌시아에게 공간이 올라오면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손흥민은 오르다즈와 팔렌시아의 동선을 보면서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라는 거였고 여기서 이제 손흥민에게 패스가 들어가면서 결정적인 슈팅 찬스가 나오는 이런 장면을 보면 이제 팔렌시아, 오르다즈 그리고 손흥민 이 오른쪽 라인에서의 움직임들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라는 이제 평가를 한 거고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되면 오르다즈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손흥민이 박스를 뚫고 나가면서 오른쪽으로 뛰어나가면 그러면 이제 누가 왼쪽에서 뛰어나갈 것이냐? 바로 부앙가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부앙가와 손흥민은 가까이에서 플레이하는 것보다 멀리 떨어져서 플레이할 때가 아마 많을 것입니다. 라는 분석을 내놨어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오르다즈가 들어오면서 손흥민은 빠지면 수비가 자연스럽게 오르다즈에게 끌려나가고 손흥민에게 끌려나가잖아요. 그럼 부앙가는 달려나가면서 손흥민의 옆에서 뛰어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오르다즈가 들어오고 그럼 자연스럽게 달려나가는 손흥민과 부앙가에게 좋은 공간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 MLS에서도 공식 홈에 올라온 자료니까 MLS 쪽에서도 아 부앙가, 손흥민, 오르다즈가 이런 식으로 뛰겠구나 라는 분석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손흥민과 부앙가가 가까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달려나가면서 경기장을 찢어놓을 예정이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손흥민이 지금 플레이했던 게 LAFC는 이번 시즌에 이런 플레이가 잘 안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그 자리에 지루가 있었죠. 아무래도 지루가 중심이 돼서 지루는 본인이 등을 지고 주변 선수에게 내주는 플레이가 장점인데 이 지난 경기 보면 오르다스, 손흥민, 부앙가가 막 뛰어다니면서 서로 공간을 만들어주는 플레이를 원했었던 거잖아요. 이 감독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지루가 있을 때랑은 좀 다른 형태의 공격 방식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실제로 부앙가와 손흥민이 서로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경기 중간에 나왔던 장면인데 오르다즈, 부앙가,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이 가장 앞에 있고 여기서 이제 부앙가로부터 출발하는 건데 부앙가가 볼을 잡고 올라가요. 올라갈 때 아무래도 부앙가가 달려나가면 수비가 부앙가에게 끌려가잖아요. 이때 손흥민이 이번에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뜁니다. 그러니까 오르다즈가 수비를 끌어당기면 오른쪽, 부앙가가 수비를 끌어다니면 왼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부앙가가 여기서 드리블을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손흥민에게 내줘요. 자연스럽게. 그럼 손흥민 선수가 이 앞쪽에서 볼을 받으면서 달려나가니까 수비가 이번에 또 끌려나갑니다. 그러면 이때 부앙가가 안으로 들어오고 오르다즈도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부앙가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여기서는 뛰어나가는 부앙가에게 패스를 넣어주는 거죠. 서로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손흥민이 수비를 끌어당기고 뛰어나가는 부앙가가 편안하게 달려나가고 여기서 이제 패스가 들어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이런 이제 움직임을 보면 아 부앙가와 손흥민도 저기서 잘 맞는 유형의 선수들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부안가가 너무 드리블을 많이 하는 선수 아니냐. 실제로 부안가는 드리블 횟수가 되게 많은 선수입니다. 부안가가 이번 시즌 드리블 성공 횟수에서 1등을 달리고 있어요. 77회. 심지어 메시보다도 드리블 성공을 많이 하는 선수입니다. 실제로 드리블을 잘하는 선수고 드리블을 많이 하는 선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안가가 그렇다고 해서 드리블만 하느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었던 횟수를 보면 부안가가 리그 전체에서 12번째로 가장 많이 빅찬스를 만들었습니다. 이타적인 플레이도 꽤 많이 해요. 그래서 LAFC에서는 부안가가 키패스, 결정적인 찬스 다 1등입니다. 드리블 1등, 결정적인 찬스 1등, 키패스 1등. 그러니까 이 부안가가 기본적으로는 수비를 끌어당기고 볼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비를 무너뜨린 다음에 패스를 넣어주는 플레이도 꽤나 잘한다는 거죠. 이 장면 보면 이제 그 LAFC도 부안가 쪽에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풀백, 아까 보여드린 팔렌시아 2명의 중앙 수비수가 있고, 이제 골을 넣었던 지난 라운드에 홀링스헤드 왼쪽 풀백이 왼쪽으로 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상대를 끌어당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공간으로 이제 패스가 넘어가거든요. 넓은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죠, 왼쪽에. 그래서 왼쪽으로 패스를 넘겨주면서 반대편 공간을 쓰는 건데, 반대편에는 부안가가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넓은 공간을 LAFC가 의도적으로 부안가한테 만들어줘요. 그래서 부안가가 이 왼쪽에서 수비를 흔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장면도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볼이 넘어가고 있고, 풀백인 홀링스헤드가 볼을 잡는데, 볼을 잡은 다음에 뛰어나가는 풀백에게 한 번 더 거쳐갑니다. 이 넓은 공간을 쓰는 거예요, 반대편에. 그리고 여기서 최종 목적지는 부안가가 이 공간으로 뛰어나가는 거죠. 넓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뛰어가게끔. 그래서 찔러줍니다, 부안가에게.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 부안가가 이렇게 좋은 공간으로 뛰어나가면 아무래도 수비가 끌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여기서는 이제 오르다즈가 원톱으로 나와서 뛰어가는 장면이었는데, 이제는 손흥민 자리가 되겠죠? 요 자리가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실제로 부안가가 여기서 컷백을 내줍니다. 결정적인 찬스가 만들어지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를 부안가가 하는 선수다. 독단적인 이런 플레이가 아니라 이렇게 본인이 달려나가면서 주변 선수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근데 이제 마무리하는 장면도 당연히 많죠. 예를 들면 아까랑 비슷한 장면인데 이 장면도 보세요. 왼쪽에서 이제 홀링스헤드, 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갔죠. 풀백이 볼을 잡으니까 수비가 끌려 나갑니다. 이때 부안가가 이제 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홀링스헤드가 치고 나가다가 수비가 순간적으로 풀백에게 쏠리니까 뛰어가는 부안가에게 찔러줘요, 이 패스를. 그러면서 부안가가 달려나가면서 뒷공간을 무너뜨리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는 장면이거든요. 실제로 득점을 부안가가 에서 가장 많이 하니까 이런 장면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아까처럼 중앙 선수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장면도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손흥민 자리, 이 원톱 자리에 있는 오르다즈, 그리고 이제 부안가, 이 두 선수의 조합이 아마 미래의 손흥민과 부안가의 조합처럼 나오는 이런 장면인데, 여기서도 LAFC가 수비를 하다가 끊어냅니다. 끊어내자마자 부안가에게 패스가 가고요. 부안가가 수비가 본인에게 쏠리니까 달려나가는 오르다즈한테 줍니다. 이게 이제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죠. 그래서 부안가가 여기서 오르다즈한테 줘요. 그리고 오르다즈가 아까 이타적인 선수라 했잖아요. 오르다즈가 달려나가다가 수비가 오르다즈한테 쏠리니까 다시금 뛰어들어가는 부안가에게 패스를 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이번에는 다시 부안가한테 공간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오르다즈가 만들어주고 부안가가 뛰어들어가고, 그리고 심지어 오르다즈는 다시 뛰어갑니다. 그래서 부안가가 여기서 이 공간을 전력 질주를 하면서, 오르다즈가 수비를 끌어당겼으니까 이 공간에서 전력 질주를 해서 마지막에 마무리까지 1대1 찬스에서 득점까지 하는 이런 장면. 이런 이제 콤비네이션이 손흥민 부안가에서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저기서 이제 그 부안가가 아까 말씀드린 게 드리블 능력이 되게 좋다 했잖아요. 그 드리블 능력이 그 주변 선수들에게 오히려 공간을 좀 만들어주는 것도 있어요. 이 장면 보면 부안가가 이제 수비를 하러 내려와서 되게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 부안가 수비 열심히 하는 선수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볼을 잡고 오르다즈가 원톱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부안가가 드리블이 좋다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 볼이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부안가가 볼을 끌고 막 나와요, 이 가로질러서. 그러니까 원톱에 있었던 오르다즈가 부안가가 볼을 끌고 올라와 주니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측면으로 빠지죠. 이게 이제 손흥민 선수의 역할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부안가가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고 미드필더에게 패스, 그리고 미드필더가 받아서 오르다즈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달려나가는 그 오르다즈에게 패스가 들어가면서 공간이 생겨요. 그리고 오르다즈가 이제 넓은 공간이 생기니까 부안가가 그제서야 가운데로 뛰고 오른쪽에서도 선수가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르다즈가 볼을 끌고 나가다가 여기서 이제 수비가 본인에게 한 명 붙고 부안가가 달려나가면서 부안가에게 수비가 끌려 나가고,
그러니까 아예 반대편으로 패스.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는 득점을 만들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이 쓰리톱이 달려나가는 스타일, 손흥민, 부안가, 오르다즈, 여기에 더해서 이제 지난 경기에 나왔었던 마르티네스까지 이런 빠른 선수들이 있고, 그리고 부안가도 경기를 보면 드리블 횟수가 많을 뿐 이 선수가 이기적인 선수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타성을 가진 선수다. 그리고 이제 드리블 횟수가 많은 것도 내려가서 볼을 끌고 올라오는 장면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블이 많은 거고, 애초에 드리블 능력이 좋으니까 팀 입장에서도 드리블을 하라고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드리블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랑 이 동선 자체를 어느 정도 정리하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게 이 뛰어들어가는 역할을 잘 부여하면 부안가와 손흥민도 이 오르다즈와 함께 굉장히 좋은 조합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애초에 이 달려나가는 스타일의 공격이기 때문에 부안가, 손흥민, 오르다즈 이 세 명이 굉장히 호흡 자체가 좋아 보인다. 아까 이제 그 MLS에서 설명한 것도 오르다즈가 들어오면 손흥민, 그리고 부안가 이렇게 뛰어나가는 느낌인데, 특히나 부안가 쪽에 이제 패스가 많이 나가고, 부안가가 여기서 드리블을 하게 되면 부안가에게 수비가 쏠리는 순간 뛰어나가는 손흥민 쪽에 오른쪽에 공간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여기서 볼이 넘어가면 손흥민에게 매우 좋은 마무리를 하면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매우 긍정적인 건 부안가도 그렇고 오르다즈도 그렇고 수비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려가서 수비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또 손흥민 선수가 오히려 이제 측면으로 막 내려가서 수비하거나 그런 장면은 줄어들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이제 MLS에서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대가 된다. 벌써부터 이 조합 자체가 그런 분석 기사를 내놨으니까 아마 다음 원정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이제 지난 경기가 아직은 팀 훈련을 안 한 상태였는데 이제는 팀 훈련까지 할 거니까 좀 더 잘 맞는 서로 간의 동선을 좀 약속을 하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